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김태구 전국시도의사회장이 선출됐습니다. 2차 결선 투표에서 주수호 전 의협회장을 물리치고 60%의 득표율로 제43대 의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와 있죠. 의료대란이 해를 넘기면서 의료계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빨리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을 만든 폭주 기관차의 미친 기관사는 지금 하차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 폭주 기관차를 정말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멈출 것이냐, 이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의료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김태구 후보 지난해 그 의료대란 초반에 의협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죠. 당시 초반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을 사주했다라는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개원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언론에서는 이분을 강경파로 분류된다, 강경파라고 부르는데, 아니 의료계가 얼마나 강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단 파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면 휴진을 했습니까? 누가 군대를 동원하듯이 물리력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처단하겠다라고 한 적 있나요? 경찰 조사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법 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해야 강경하다 소리 들을 텐데 그런 일 한 적 없잖아요. 의료계와 이 강경하다라는 표현은 참 어울리지 않는데 워낙에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 의학교육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미치광이의 미친 짓이죠. 아니 미친 자가 지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폭주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강경하게 맞서는 게 맞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협력을 해서 그 미치광이를 포위를 하듯이.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 어제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폭주 기관차라는 표현도 이분이 쓰셨는데 지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폭주 기관차의 기관사가 하차해버린 상태다. 지금 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 이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의료계 아주 여러 직역들이 있죠. 서로 간의 어떤 불신과 갈등도 꽤 있습니다. 이런 내부 수습부터 지금 어떤 이 정부 공백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마스터 플랜을 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났다라면 그러면 이 늘어난 의대생들을 대체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떻게 돌팔이 교육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킬 건지 여기한 대책부터 그 플랜부터 내놔봐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월 초면 확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올해 당장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인데 지금 당장 이 늘어난 의대생들을 대체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교육부, 정부의 대책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아예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의대 증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만 의대생들을 모집하든지. 자, 그래서 내년도 당장 입학 정원은 얼마로 정할 거냐, 이 문제도 굉장히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입니다. 자, 지금 어제 그 김태구 회장, 신임 회장의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잠깐 보시면
이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박단 위원장도 의협집행부에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 박단 위원장이 의협집행부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을지 아니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지 서로 더 소통하고 상의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공의 의대생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에는 전공의 의대생과는 지난해 2월부터 잘 소통해오고 있다.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희생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나. 전공의 의대생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김태구 회장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 지금까지의 어떤 투쟁 방향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 계엄 탄핵 국면입니다. 여기에서 의대생들, 전공의들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들어눕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상계엄령 이후에 목소리가 저는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개만 더 보시면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라고 질문을 했더니 투쟁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 정부가 의료계를 코너로 내몰면서 제안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 정책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2025학년도 올해 그 교육이 가능하지 마스터 플랜부터 내놔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특위는 대통령 직속 단체인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위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대란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 이 의료 현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은 사실은 아파보지 않는 한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당장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지금 지난해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설 앞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독감, A형 독감이 아주 대유행 상태죠. 그래서 지금 설 앞두고 지금 응급실 대란이 지난해 추석 못지않게 벌어지고 있고, 자, 지금 응급실 대란뿐만 아니라 전문의 사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저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기간을 그 전년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에 지쳐버린 이 의대 교수들, 전문의들의 사직의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865명이 사직했었는데 왜냐하면 항상 이동이 있으니까 지난해에는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729명이 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이탈과 그리고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사직으로 인하여서 이 의대 증원 왜 시작했나요?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겠다. 완전히 그 결과가 반대라는 거죠. 지금 전문의 사직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필수의료 전문의 저 표를 보니까 내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신경의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지금 사직한 숫자가 훨씬 이렇게 몇 배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탈과 위주로 이 전문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그러니 아니 응급실 가면 뭐합니까? 그 대학병원에 뇌를 봐줄 또는 심장 질환을 치료해줄 의사가 배우 진료과에 전문의가 있어야 응급실 들어가도 치료가 가능하죠. 치료, 처치, 수술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서 돌아 뭐 치료 받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치료 못 받고 사망 환자도 있겠죠.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모를 뿐. 이 사직한 전문의들의 그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세종 지금 전부 저 지방 위주로 이렇게 전문의들이 그 지역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병원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부산일보가 사설로 저런 기사를 쓸 정도입니다. 부울경 거점병원 어딥니까? 부산대학병원이죠.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위, 폐, 간, 대장암 진료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지금 혈액, 종양내과의 의료진 2명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2명만. 지금 혈액 종양내과가 이 암을 진단하고 뭐 항암 치료하는 그 핵심 과인데 여기에 의료진이 2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진료가 안 되는 상태다. 부산대병원이 부울경의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만 이럴까요? 지금 부울경, 부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저 밑에 지방에서부터 지금 전문의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공의들이 있어야 그나마 버틸 텐데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1년을 넘기니까 지치고 지치다가 다 빠져나가서 결국 어디로 오느냐? 다 수도권으로 옵니다. 빅5 병원은 아주 경쟁적으로 이 사직한 전문의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뭐 호언장담했던 전공이 없어도 된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겠다. 이건 뭐 빅5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의 지역 필수 의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 곳곳이 망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사 양성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의사 국시 이번에 26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의사 면허 따는 사람들 1년에 거의 2,900명, 3,000명 수준이었는데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의사 배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공이, 즉 의사 면허 따고 전공이, 전문의, 전임이 의대 교수로 쭉 이어지던 이 의사 양성 체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것.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말 한 사람의 정말 미친 짓, 알코올 중독설, 저는 여기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유튜브 중독되고 아주 성격 파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이 미친 짓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서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곳곳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걸 의사들 아니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정말 한 장의 팩트 시트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이건 당신들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론 형성을 통해서 정말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여당,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